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 내용하고 중간에 몇 가지 이제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함수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함수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일단 우리 봤었고, 그죠? 처음에 그 함수가 전체 실행되고 난 이후에, 그죠? 결국 다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어떤 값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죠? 어떤 거든 그 계산이 되고 나면 값이 되죠. 어떤 값이 됩니다. 그 값이 어떤 형태로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갖다 줄 거냐가 요 앞에 반환 형태로 선언이 되고 명시가 되고, 그다음 한칸 띄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있죠. 입술을 쭉 벌려서, 그죠? 입력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여기다 명시를 해줍니다. 그죠? 여기 안에 이제 인티저나 뭐 캐릭터나 뭐 스트링 뭐 어떤 형태로든 여기 입력을 받는 거죠. 이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형태를 나중에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맞춰줘서 쓰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프린트F나 스캔F들도 반환값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반환값 실제 저번에 그 얘기를 하긴 잠깐 했었는데, 그죠? 프린트F에 가보면 프린트F에도 반환값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프린트F의 원형이죠. stdio.h 파일 안에 있는 printf인데, 얘도 보면은 인티저 형태로 반환을 하죠. 얘가 뭔가를 반환을 하는데 우리가 안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걸 쓰려면, 그죠? 만약 이걸 반환을 하는데 뭔가 쓰고 싶다. 반환을 한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변수 만든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다 실행이 되고, 이 행이 다 실행되고 나면 어떤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티저예요. 그 인티저를 아까 봤던 것처럼 인티저입니다. 그죠? 원형 인티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printf가 뭘 반환하는지는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해본 친구들은 뭔지 알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함수의 형태가 전달 인자하고 반환값, 이걸 리턴 값이라고 했죠, 제가. 한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나면 어떤 값이 되는데, 걔가 어떤 값이 될 것이냐, 걔가 이제 return이라는 키워드로 대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갈 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총 그래서 4개의 형태가 된다.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인티저, 그러니까 애들한 함수의 형태를 보면 인티저의 반환한 값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전달받는 인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쓰는 거예요. 이 함수를 부른 애가 인자를 받아다 쓰는데 그걸 안에서 쓰고, 그걸 return이라는 키워드로 반환을 딱 해가지고 요 결과가, 덧셈의 결과가 요 인티저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d가 실행이 다 되고 나면 요 인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값이 있다, 이런 애가 있고, 또 그죠? 다른 형태도 똑같이 있는 거죠. 성질에 따라서. 그죠? 제가 주로 예제를 만들면서 했던 보이드에서 메인으로 썼던 것들처럼 아예 그냥 인자 전달도 없고 반환도 없고 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함수 안에서 지가 알아서 뚝딱뚝딱 다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여러분들 이거 해봤을 거고, 그죠? 실행하면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칠 게 아니라, 생각을 해가면서 한 행 한 행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가면서 치면 머릿속에 제대로 남겠죠. 그죠? 네. 뭐 이거 하면서 또 이거 치는 시간 낭비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 어쨌든 지난 시간 했으니까. 그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리턴이라는 애는 어떤 리턴 키워드가 나오면 그 컴파일러가 여러 번 행을 한 행 딱 읽어가다가 리턴이 딱 나오면 바로 리턴 뒤에 있는 애를 요 앞에다가 반환값 여기 리턴 값에다 반환하고 그 함수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리턴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얘는 보이드예요. 그죠?
그래서 리턴을 만나면 리턴 뒤에 있는 애를 들고 일로 가야 되는데 리턴 뒤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 반응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 자체는 리턴을 만나자마자 얘는 바로 들고 자기 뒤에 거를 들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환을 해버린다고. 함수를 끝내버린다고. 그래서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함수 중간에 나오면 무조건 그 행에서 해당 그 행에서 혹은 그 행이 실행될 때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실행될 때 그 행이 실행될 때 기준으로 함수 동작은 멈춰요.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함수를 빠져나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도 해놨죠, 그죠? 이거 몇 번 써보면 예제한다고 몇 번 써보거나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냥 두세 번 짧은 예제를 써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형에서는 이걸 제가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 디클러레이션에 대한, 디클러레이션이랑 디파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원형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선언하는데, 컴파일러는 위에서 한 행 한 행 한 행 읽어가는 순서로 여러분 코드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첫 번째 예제처럼, 인크리멘트가 첫 행에 나오면 나왔죠, 그죠? 나오고 함수 어떻게 생겨먹은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디파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비헤이비어까지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컴파일러는 쭉 읽어가다가 인크리먼트라는 애를 만나서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얘는 함수의 원형이구나 생각해서 이제 함수의 디파인이구나, 함수를 디파인한 거구나 생각하고 쫙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실행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일종의 뭐랄까 출석을 부르는 선생님이 출석부를 일단 받아드는 상황인 거죠. 아직 출석 부르진 않았어요. 하여튼 출석부가 있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 어떤 이름에 누가 있는지는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될 때 이제 메인 함수에서 실행이 될 때 얘가 불렀을 때 그죠? 이미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애가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요걸 바로 딱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인이 나왔는데 뭐든 어떤 적어든 메인이 먼저 실행이 되는데 한번 쭉 읽긴 읽어요. 쭉 읽는데 메인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메인 먼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읽는데 인크리먼트라는 애가 나왔어요. 얘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아직 컴파일러 읽어보지도 못해서 이런 애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키워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인크리먼트라는 키워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예약된 키워드도 아니고 무슨 함수일 텐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바로 이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바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함수의 형태가 함수의 비헤이비어, 함수의 이 디파인을 메인 함수 뒤에 해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 텍스트 파일, 사실 여러분 코드가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 형태의 기준에 따라서 그죠? 이거 뒤에 해주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것만 최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실제 비헤이비어나 실제 함수가 불려서 어떤 일을 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하겠다. 대신 일단 메인 함수에서 요걸 써먹을 건데 컴파일러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요런 게 내가 선언을 할 거고 뒤에 나중에 할 건데 요렇게 생겨먹었는 애가 내가 만든 애다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함수라는 것만 알아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요까지 딱 하고 비헤이비어는 안 쓰고 뒤에 세미콜론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러는 인티저를 딱 보고 이제 4바이트 할당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생겨먹은 게 변수 이름이 아니죠. 그죠? 이게 괄호가 있으니까 그죠? 괄호가 없으면 괄호 뒤에부터 없어요. 없으면 없으면 얘가 변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변수에 괄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함수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생겨본 건지 어떤 일을 한 놈인지 모르지만 이런 애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읽어갈 때는 인크리먼트라는 애를 만나도 위에 함수라는 애라고 선언해줬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고 쭉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형이었고요. 그렇게 했었고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가면서 여러분 꼭 쳐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치는 시간 낭비는 할 필요는 없는데 온라인이니까 여튼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많이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쳐봐야 이해가 바로바로 되고, 시험 쳤을 때, 시험 보든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진짜로 이 C 언어를 할 일이 생겨서 볼 때 이해가 빠릅니다. 한번 해본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난번 그 동영상에 찍긴 찍었는데 그때 이제 음성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안 넣었는데, 자,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제 여기서 존재 기관과 접근 범위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찾을 때 로컬,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찾으면, 로컬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책에 있고요, 그죠? 예. 슬라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함수 내에서만 존재 및 접근 가능한 지역 변수 해가지고 변수의 접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냐면, 나머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한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시를 한번 보고 이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함수를 그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뭐 한번 간단하게 쭉 한번 읽어보죠. 맨 처음에 플롯으로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함수 하나가 선언이 되고 있죠. my 언더바 테스트입니다. 그죠? 입력은 아무것도 안 받고 반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자기 알아서 뭘 다 하는 애예요. 안에서 아이고,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려고 만든 거고, 어쨌든 자, 시작을 알립니다. 이렇게 하나 찍고, 그죠? 이 안에서 또 함수 안에서 또 이제 플로트로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77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a라는 변수를 찍고 b라는 변수를 찍습니다. a는 여기 위에 이미 선언이 한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메인에 와서 메인도 이제 함수 선언 알리고, 메인에서도 b라는 애를 또 만드네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면은, 그죠? 일단 한번 쭉 읽었으니까 실행 기준으로 한번 프로그램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은 무조건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무조건 메인부터 시작이고, 메인으로 왔어요. 일단 실행을 딱 하려고 한번 딱 읽은 후에 이제 메인으로 왔어요. 실행을 딱 하려고 메인으로 오니까 b라는 이름으로 플롯 변수, 그러니까 저기 부동소점 변수 하나 만들어서 2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b라는 변수가 2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메인 함수임을 알리고 a를 한번 찍어요. a는 뭐죠? a는 저 위에 메인 안에는 없지만 밖에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한번 선언을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전역 변수, 한글로 치면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얘는 이 글로벌 변수라는 얘기는 보통 여러분, 그죠? 제가 저번에 그 포문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변수의 선언이 변수의 선언되고 메모리 확보되는 이 스콥이 어디냐면, 이 지역, 얘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되고 메모리 생성이 되는 이 실행되는 시점에서의 블록입니다. 블록.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플롯 B 변수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동일하게 메인에서도 이 플롯 B는 2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했잖아요. 그죠? 플롯 4바이트 부동소 숫자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한 4바이트를 확보해서 B라는 이름을 붙이고 2를 넣는 거죠. 그죠? 얘가 이렇게 딱 하고 메모리에 생존할 수 있는, 메모리에 딱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 블록 아닙니다. 요거를 스콥이라 그래. 스콥이 여러분 어떤 그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스콥이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제한, 설정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이렇게 맨 처음에 여러분들 변수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그 변수가 메모리에 존재한단 말이죠.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 변수가 유효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이 블록 아니라는 거죠.
메인 함수의 실행 순서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메인에서 지금 이 플롯 b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메인 함수가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변수는 유효한 겁니다. b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행을 쭉쭉쭉 하다 보니까 myTest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죠? myTest라는 함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컴파일러에 한번 쭉 읽으면서 myTest가 뭔지 알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일로 가요. 가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행 한 행 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사라지고 얘가 여기 들러붙는 겁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요 내용이 원래는 그러니까 실행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실행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myTest 안에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메인에서 만들었던 변수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변수는 동일한 b라는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일로 갖다 붙는 형태라면 여기서 b를 먼저 선을 했고 여기서 또 b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요. 동일한 변수가 두 개니까. 근데 실제로 어떠냐면 myTest라는 이 스콥 있잖아요. 이 스콥 안에서 생성된 얘는 이 스콥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에서 쭈룩쭈룩 실행을 하다가 myTest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일로 딱 넘어가고 지금 스콥은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메인 안에서 똑같이 플롯 b가 존재를 하지만 문제는 영역이 그죠? 한번 열리고 한번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하고 여기 영역하고 여기하고는 스콥이 다르다는 얘기죠. 실제로 메모에서 인식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플롯하고 이 안에 있는 플롯하고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도 다른 b로 인식합니다. 해당 변수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b 변수인데 이 변수가 위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나 이 해당 프로그램 상에서는 서로 얘들은 다른 애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b지만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한번 예상해 보면 일단 메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네, 메인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플롯 b를 먼저 만들고 그죠? 2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예제를 위해서 이 해당 함수가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자 처음에 뭘로 찍습니까? 처음에 a를 찍습니다. 그죠? a를 찍어요. 처음 a를 찍는데 a가 뭐죠? 네. 메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선언이 돼 있었어요. 글로벌. 그러니까 얘의 영역은 어디예요? 전체 다입니다. 이 파일 전체 다입니다. 그죠? 전체 다예요. 이 전체 영역에서 A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A는 특히나 A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유일하게도 글로벌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어떤 스콥이 없잖아요. 그죠? 얘 위에 이런 중괄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또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면서 저기 또 자세한 설명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코드 도는 걸 한번 보죠. 그래서 A를 찍어요. A를 프린트를 합니다. 그죠? 그럼 지금 A는 1이기 때문에 그죠? A는 1이기 때문에 1이 찍힐 겁니다. 그죠? 메인 위에 1이 찍힐 겁니다. A 1이 찍히고 그 다음에는 뭐 찍어요? B 찍어요. 그죠? B 얼마예요? B 2입니다. 그죠? B 2. 예. 위에서 B 선언했고 2 선언했으니까 B 2 찍힙니다. 그죠? 그 다음에 myTest. 예, myTest 콜을 해요. 그죠? 예, 불러요. 그죠? 함수를. 그래서 myTest로 가봅니다. 아우씨, 목이 이거. 아우씨. 그래서 가봐요. myTest 왔어요. 이게 와서, 이제 myTest가 시작이면 한번 알리고, 그죠? 이렇게 프린터 찍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myTest 안에서 플로트 B를 하나 만듭니다. 그죠?
얘는 그러니까 마이테스트 안에 B는 뭐예요? 77이에요, 그죠? 17이에요. 그리고 마이테스트 안에서 A를 찍는데 A 플러스 1을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A 플러스 1을 찍어요. A 플러스 1. A는 뭐죠? A는 여기서 유효합니다. 왜냐면 밖에 있으니까, 그죠? 글로벌 변수기 때문에. 여기도 유효해요. 그래서 A는 어떻게 찍죠? A는 1이죠. 1 더하기 1 하면 뭐 찍혀요? 2예요, 2. 그죠? 2가 찍힙니다. 그리고 B를 또 찍어요. 그죠? 여기서의 B는 누군가요? 누가 B예요? 얘 아닙니다. 그죠? 얘예요. 그죠? 요 스코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찍고 나면 얼마 찍혔어요? 77이 찍힐 거라 이거지. 예. 그러고 이제 얘는 실행 끝났으니까 다시 일로 와요. 다시 이제 그 다음 실행을 하죠. 다음에 또 B를 찍어요. 이 B는 누구다? 얘죠, 얘.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 내가 B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요 B는 선택이 안 돼요. 여기 것만 선택이 되죠, 그죠? 예, 딱 알려주죠. 예, 이 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예. 예, 지금까지 만든 무료, 유료 다 통틀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툴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죠? 이게 스코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뭐 찍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충 딱 보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예상이 딱 되죠. 네. 시험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그죠? 처음에 1 찍히고, 그죠? 그 다음에 2 찍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니까 2 찍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77 찍히고 다 끝나고, 그죠? 나와서, 그죠? 나와서 다시 B를 찍으면 2가 찍히는 거죠. 그죠? 요런 개념이에요. 지역 변수 이 접근 범위에 대한 개념이 요런 개념입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는 불가능합니다. 예, 원래는 한 스코프 안에서 동일한 이름은 안 돼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변수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이름이. 아까 우리 예전에 봤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서로 다른 변수예요. 예, 다른 변수고. 중요한 건 해당 그 스콥에서 생성된 애는 해당 스콥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죠. 여기 심플 펑션 1, 심플 펑션 2가 있습니다. 그죠? 심플 펑션 1에서 지금 인티저 인티저로 넘 변수 만들었는데 여기다 10 만들었죠. 이 넘 변수는 요 스콥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요게 함수가 끝나면 지금 어때요? 실행 끝나고 반환값이 뭐면 인티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턴 키워드로 0이 딱 요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넘은 사라져요. 없어요. 이 스콥 끝나면 없어집니다. 여기 뭐 더하든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넘 변수를 남기고 싶다. 이 스콥이 끝나도. 그러면 이 넘 변수를 리턴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이 함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혹은 이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이 지역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이 스콥 안에서만. 그래서 이 스콥이 끝나면 넘은 사라집니다. 심플 펑션 2 한번 보죠. 얘도 똑같아요. 이 안에서도 넘버 1, 넘버 2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지고 복구하죠. 찍고 복구하는데 이거 스콥 끝나면 넘 1, 넘 2는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넘이라고 17도 만들었죠. 지금 심플 펑션 1에서 만든 넘하고 여기 메인에 있는 넘하고는 다른 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 이거 예제 한번 꼭 실행을 해보세요. 요것도 개념이 좋거든. 네. 보고 그림 좀 여기 원래 있는 건데 이게 출력하면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게 메모리 할당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개념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디버그를 잠깐 한번 켜보면은 여기 한번 보죠. 여기하고, 그죠? 여기하고, 여긴가? 여기하고, 그죠? 여기하고, 그죠? 네. 이게 정말 다른 건가 한번 보면, 메모리 상에서 정말 다른 건가 한번 보면, 디버깅을 해보면, 딱 여기서 멈추죠. 네, 메인, 먼저, 여러분 보면 알겠죠? 그죠? 빨간 점이 여기 위에 있지만, 실행은 누가 먼저예요? 메인이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서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 딱 서 있어요. 지금 플롯 B를 생성할 위치예요. 그래서 플롯 B를 생성을 해봅니다. 이게 아니구나. 어디 갔나? 자, 컨티뉴. 여기죠? 컨티뉴 저까지. 잠시만. 실수. 다시.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행이 10, F10 스텝 오버, 스텝 오버야. F10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행 딱 넘어가면 플롯이 생성이 됐어요. 예, 플롯 생성이 됐습니다. 얘가 어디나 한번 볼까요? B의 메모리는 어디냐? 그죠? B의 메모리는 어디냐? 얘를 일단 와치로 옮기고, 그죠? 얘의 메모리는 어디냐? 얘는 얼마예요? 00F3FCE8이에요. 그죠? 여기에 2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다 보면, 그죠? 내려가다 보면 마이 테스트, 그죠? 이게 실행될 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 테스트 딱 하면 어디로 가요? 일로 옵니다. 그죠? 딱 일로 왔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죠. 얘를 실행하고 나면, 그죠? 얘를 한번 딱 실행하고 나면, 실행했죠, 방금? B 또 있습니다. 그죠? 오토 가서 여기에 B. 그죠? 얘는 77입니다. 그죠? 얘를 보죠. 똑같은 B인데, 그죠? 다른 B인데 한번 봅시다. 보면 뭐나? 여기 확인이 안 되나? 77. 아, 이게 이 안에서만, 여기 오토에서 이 안에서만 보이는구나. 아까 B 값이, 아이고, 실은. 아까 B 값 기억을 해놨어야 되네. 아까 B 값하고 다릅니다. 아까 B 값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요걸 예상 못했네. 한번 보자. 지금 B는 없으니까, 그죠? 지금 B 없어요. 없으니까 쓰레기 값이 나오는데. 실행을 딱 하고 나면, 매물값 생겼죠? 얼마예요? 자, 적어놔야겠다. 그죠? 얼마예요? FF933입니다. 009 FF933이다. 그죠? 예. 요게 지금 메인에 있는 B의 메모리 주소예요. 그죠? 예. 그리고 마이 테스트로 왔어요. 마이 테스트에서 실행이 딱 되고 나면 메모리 주소 다르죠? 얘는 몰라요. FF854예요. 아까가 934였고, 그죠? 아까 934였고, 지금 이 안에, 마이 테스트 안에 있는 B는 FF854예요. 주소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애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그렇게 할당이 되고, 요게 수행되고 나면 그 메모리 공간도 사라져요. 예, 사라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해당 스콥 안에서 생성된 변수는 스콥이 끝나면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역 변수의 다양한 형태. 예, 포문 안에서도 지역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설명들은 다 좀 이거 종류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콥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콥. 여기 중괄로 요 스콥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예제도 한번 꼭 해보세요. 실행 결과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 C에서, 그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윈도우에서 비주얼 C++,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포문 안에서 이 안에서도 이런 선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여기서 만들고 이런 게 되거든요. 이렇게 포문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만든 건 스콥이 어디냐? 요 소괄로가 아니라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소괄로가 아니라 어디겠어요? 이 스콥은 이 스콥 아닌 거예요. 이 안에서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이 안에서의 i는 요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여기 끝나면 i는 사라져요. 그런 거를 명심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몇 번 여러분 예제를 한번 쳐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제 똑같이만 쳐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예제에 있는 값들 조금 바꿔보면 되는 거지. 순서도 바꿔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쪽지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이중 포문 하면서 그 개념이 확실히 좀 잡혔을 거예요. 왜냐면 이중 포문에 이중 와일문을 하면서 제가 그 스코프 개념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가 됩니다. 매개 변수가 뭐예요?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함수가 넘겨줄 때 넘겨주는 변수라고 그랬죠. 예. 요런 거, 요런 애들. 어디 갔냐? 어이구야. 요런 애들. 그죠? 요런 애들이 매개 변수입니다. 파라미터들. 얘네들은 함수가 불릴 때, 그죠? 함수가 불릴 때, 이렇게 앱솔루트 컴페어 요 함수가 딱 불릴 때, 넘버 원, 넘버 투를 넘겨주죠. 그러면 이 딱, 앱솔루트 넘버 원 딱 불렸으니까 여기로 딱 와요. 여기로 와서, 이 인티저 안에 있는, 이게 넘버 원, 넘버 투, 이 인자의 값들은 이 함수를 부를 때 값인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변수들은 이 안에서 사용되는데, 이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개념은 뭐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또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전역 변수, 그죠? 전역 변수는 바깥에 있으면 됩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아까 보고, 아까 전역 변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얘는 스콥이 없어요. 얘는, 그죠? 여기 이 전역 변수, 얘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얘는 전역 변수인데 얘는 어때요? 얘 스콥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얘는 스콥이 아예 없어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괄호가 없죠. 얘는 이 파일 전체 내에서 유효한 겁니다. 이 파일 전체 내에서 불러다 쓸 수 있고 참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어디에서든 똑같은 A를 만들려고 하면, 시도를 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 에러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되더라도 얘하고 얘는 다른 애예요. 컴파일러마다 좀 다르긴 한데 C 표준은 어떠냐면 이래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실행은 되네. 그러면은 비주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전역 변수 있어도 여기서 또 만들면 얘는 이 안에서만 유효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A를 호출하면 얘만 호출되는 거지. 한번 볼까요? 출력된 거 보면 지금 A가 여기서 0으로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뭘로 찍혀야 돼? A가 1이 찍혀야 되는 거죠. 마이테스트에서 어때요? A 1이 찍히죠? 이제 원래 전역 변수에 A가 1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실행했을 때 어땠어요? A가 2 찍혔었죠. 근데 지금 1이 찍혀요. 그 얘기는 전역 변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내가 지역 안에서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A는 요 안에서의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전역 변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A가 없으면 실행하면 어때? A는 2가 찍히죠. 그죠? 왜냐면 A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하면 2죠. 그래서 2 찍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게 전역 변수입니다. 그죠? 전역 변수는 스콥이 없는 애다. 예. 얘는 전 파일 내에서 유효한 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역 변수는 이제 여러분 실컷 봤죠. 그죠? 예. 이렇게 스콥 안에서 지역 변수 지금 여기만 인티저 넘이 생겼고 이게 9다. 그럼 얘가 유효한 영역은 얘가 들어있는 요 스콥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역 변수를 많이 써도 되는 거 이 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발하는 이제 디자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게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A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A를 만들고 하면 좋은 거 해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전역 변수 A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참조되고 여기서도 참조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지지고 볶았는데 얘 다른 함수에서는 얘가 지지고 볶았던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얘가 먼저 실행되느냐 얘가 먼저 실행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변수가 언제 갱신이 되고 언제 이렇게 막 변경이 되는지 끝까지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느 함수에서 불러서 변경을 하든 다 변경이 적용이 되니까.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생성이 된 B는 이 스콥이 끝나면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하고 어째 하든 이 B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신경을 쓰고 싶으면 이 스콥 안에서 안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A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A는 지금 전역 변수기 때문에 전체 파일 내에서 다 유효해요. 그래서 A가 어떻게 되고 지지고 볶고 되는지를 이게 추적을 하려면 A가 전체 파일 안에서 언제 불리는지도 봐야 되고 해당 A를 부르고 있는 A 쓰고 있는 함수들이 언제 불리는지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가 이거는 약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예제를 많이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디자인의 문제예요. 전역 변수를 많이 쓰면 유지보수하기는 어려워진다.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그 변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코드를 보고 돌아간 걸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건 이 책은 아무래도 이게 C나 이런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전공자들 대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건데 책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예. 자, 스태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여기 시험 안 나와요. 이런 거 시험 안 냅니다. 예.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좋아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한번 봅시다. 소스에 보면은 인티저 넘버 앞에 스태틱이라는 애가 붙었어요. 네. 얘가 키워드인가를 보고 싶으면 그죠? 네, 키워드예요. 왜냐면 이렇게 딱 치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네. 얘는 미리 예약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스태틱이 무슨 뜻이냐 하면 스태틱이 여러분 영어 뭐예요? 스태틱 영어로 뭘까요? 스태틱 영어로 뭘까요? 스태틱 여러분 보통 일반적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냐 existing force by reason or weight alone without motion. 그죠? 가만히 있는 애예요. 예. 가만히 있는 애야. 그건 relating bodies of rest at rest of forces equilibrium.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힘이 다 평행이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평형 상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태틱. 가만히 있는 애입니다. 스태틱은 이런 뜻을 가진 스태틱이 C 코드 안에서 사용되면 무슨 의미냐면 어떤 변수든 앞에 이 키워드가 스태틱으로 선언이 됐으면 얘는요 한번 메모리에 딱 할당이 되고 나면 얘는 안 없어져요. 해당 스콥이 끝나도 안 없어져요. 그 자리에 있어요. 메모리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예제처럼 B가 지금 여기도 있고 메인에도 있고 그죠? 요 myTest라는 함수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안에서 스태틱으로 이렇게 B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안 없어진다며요. 이거 한번 생기고 안 없어져. 이 스콥이 끝나도 안 없어진다며요. 그러면은 여기 내려와서 B를 찍으면 뭐가 찍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스태틱은 스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메모리 상에서 남아있게 만들어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고, 나중에 마이 테스트를 다시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부를 때는 이게 초기화 안 해도 B 안에 77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메모리 공간이 남아있어요.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스태틱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초기화 되고 나면 그 다음 다시 또 초기화가 안 돼요. 예. 한번 메모리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붙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레지스터라는 애가 있어요. 보다 빠르게 레지스터 변수라는 애가 있는데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로 변수로 선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는 요걸 한번 보고 지나가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이라든가 제가 왜 CPU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CPU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막. CPU 생겨먹은 거 보면은 막 정신없이 생겼죠. 더럽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복잡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한 건데 CPU 안에 그러니까 CPU 안에도 메모리가 있어요. CPU 안에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 꽂잖아요. 그런 메모리가 아니라 CPU 안에도 메모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CPU를 보면은 이 CPU 딱 보죠. CPU 보면은 여기 L1, L2, L3가 캐시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캐시는 제가 다음에 시간에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할 건데 캐시라는 얘가 CPU 안에 존재하는 메모리들이에요. 요게 뭐냐? 요게 뭐냐? 요게 shared LLC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LLC 정확하게 메모리는 아닌데
여기 인터페이스 오죠? 메모리, 시스템 에이전트 메모리 이렇게 돼 있고. 보통 CPU 안에 이 CPU 안에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들은 CPU 안에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빨라요. 외부에서 메모리, 외부 메모리 있죠? 외부 메모리라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컴퓨터 좀 좋아하거나 뭐 본 친구들은 이런 거, 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거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탁 꽂는 그런 메모리 있죠. 예.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런 메모리. 그러니까 이렇게 꽂는 메모리, 메인보드에서 꽂는 메모리. 이런 메모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돌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빨리 돌거든요. 대신 빠른 대신에 비싸요. 그래서 메모리가 용량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256kg, 1메가, 8메가 얼마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메모리 박혀 있는 걸 지금 제 컴퓨터 메모리가 32기가 박혀 있는데 32기가 하고 그죠? 32기가 하고 CPU 안에 있는 8메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차이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신 얘들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막 수십만 번을 돌려야 돼. 수십만 번을 막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변수가 외부 안에 있으면 수십만 번 메모리 썼다 지웠다 갖고 왔다 배웠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느려진단 말이야.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메모리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ms 걸리는데 외부 메모리에서 갖고 온다 10ms 걸린다고 칩시다. 보통 10배 정도보다 1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10배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근데 얘는 수십만 번 돌아다 10만 번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10만 밀리세컨드 뭐 얼마냐? 10만 밀리세컨드면 100초죠. 100초가 걸리는데 10밀리세컨드 그러면은 1000초가 걸리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100초하고 1000초는 뭐 하나가 땅 차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더 훨씬 더 크게 차이 나요. 근데 뭐 단순하게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변수들은 내가 코드를 짜면서 얘는 무지무지하게 빨리 돌아야 되고 이게 함수 안에서는 많이 호출이 되니까 앞에 레지스터라는 애로 붙이면 컴파일러가 딱 보고 얘는 그런 애구나.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불리는 애구나. 그럼 얘는 레지스터 안에 레지스터라고 해서 그걸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메모리들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레지스터 안에다가 만들게 메모리가 밖에 외부 메모리가 아니라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빨리 돌 수 있겠죠. 네,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이제 컴파일러들 최적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거 굳이 안 해줘도 이 함수 안에서 얘가 막 수십만 번 불린다. 다른 건 부르지 않고 엄청 많이 돈다. 그러면 알아서 컴파일러가 안에 레지스터를 딱 붙여주고 이 변수를 레지스터 안에다가 만듭니다. 네, 그거는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프로그램 보면 참 복잡하죠. 예. 뭐 하면 할수 많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하다가 자꾸 얘기가 많아지는데 자 재기함수. 예. 이거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재기함수. 자, 리커시브 펑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이거를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머리를 잘 굴려 한번 봅시다. 리커시브 펑션은 코드를 보는 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있게 이게 재기함수가 왜 나온 거냐면 메모리는 엄청 많은데 이 함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자주 반복적으로 부르는 함수들을 코드를 굉장히 짧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봅시다. 재기라는 게 딱 여러분 딱 이름을 딱 봐도 대충 어떻게 돌겠다라는 게 조금은 감이 올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팩토리얼 알아요? 팩토리얼? 여러분 팩토리얼 배웠죠? 팩토리얼 식이 어떻습니까? 팩토리얼 같아요. 보통 우리 느낌표로 표현을 하죠, 그죠? 예. 팩토리얼이 뭐냐? 팩토리얼이라는 게 식을 봅시다.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팩토리얼 뭡니까? 팩토리얼 어떻게 생겼어요? 디피니션 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예, 규칙성이 보이죠, 여러분? 예, 규칙성이 보입니다, 그죠? 정해진 정수를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식은 n의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쭉 가서 1이 될 때까지. 아, 이게 포뮬라입니다, 그죠? 이게 일반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팩토리얼을 C 코드로 한번 짜보자는 거지, 그지? 예. 한번 짜보자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팩토리얼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내가 만약 팩토리얼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반환값이 있어야 될 거죠. 팩토리얼 이제 받아야겠죠. 계산을 하려면, 그죠? 하나 받아요. 자, 받은 걸 어떻게 해줘요? 일단 얘를, 그죠?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받은 거를 n 리턴 할 건데, 그죠? 뭘로 리턴 할 거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갈로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아이고 곱하기 n 마이너스 3 곱하기 n 마이너스 4 곱하기 n 마이너스 아이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눈치챘죠, 그죠? 이상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죠? 끝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n이 뭐 들어올지 모르거든. 만약에 3이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 에러 나겠죠. 에러는 안 나겠죠. 뭐 값이 이상하죠. 왜냐면 n이 3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겠죠. 만약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오면 어떡해? 얘가 0이 돼버리죠. 0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 그냥 0이에요, 0. 그죠? 1 들어오면 어떻게 돼? 1 들어왔을 때 얘가 0이 된단 말이에요. 1 들어왔을 때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트릭이 필요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이 r을 얘를 이 안에서 또 불러요. 어떻게 하냐? 이래요. 이런 짓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메인이 있어야 되니까 모양을 해보는 거죠. n은 모양이죠. n은 10이다. 그러면은 뭘 찍을 거야? 팩토리얼 함수를 부를 건데 n을 넣을 거야. 메인이 실행되면서, 그죠? 팩토리얼을 만났으니까 팩토리얼 갑니다. 팩토리얼 왔어요. 뭐가 넘어왔지? 10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n은 10입니다. 그죠? 10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 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또 팩토리얼 불러요. 아, 팩토리얼 또 불렀네? 뭘 부르지? 10 받아왔죠. n이 10이었죠? 10 빼기 1, 9. 9를 가지고 다시 또 팩토리얼로 와요. 9도 내려왔어요. 9 내려왔으니까 지금 또 팩토리얼 또 불러요. 9 빼기 1은 뭐야? 8이야. 8 가지고 또 팩토리얼 또 가. 8 들어왔어요. 리턴하려고 보니까 또 팩토리얼 불러. 8 빼기 1, 또 7이에요. 막 돌아요. 지 안에서 막 돌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를 리컬시브, 재귀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딱 보고 뭐야 이게 씨.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뭐야 이게 씨.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리컬시브 함수라고 합니다. 예. 이건 리컬시브 함수라고 해요. 자, 함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어. 근데 문제는 돌 때 보면은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시행될 때 보면은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지가 지를 막 불러요. 막 이런 거지. 막 아이고 누구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막 그 뭐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애입니다. 그죠? 뱅글뱅글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의 끝은 어때요? 얘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이 바보 같은 이 애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없어요. 지를 쭉쭉쭉 먹어 제끼는데, 그지? 나중에, 진짜 만약에, 만약 기하학적, 그러니까 형이하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지 머리가 지 머리를 먹는 형태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이 자기 함수를 부를 때, 결국은, 이렇게 무한히 돌면 안 되거든요? 오류가 생겨요. 그럼 무한히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렇잖아.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르니까. 그죠? 자기가 머리를 먹어치우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계속 얘는 돌아요.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 네. 근데 바로 에러부터 나요. 일단 뭐 스택 오버플로 에러가 나는데, 이건 좀 다른 이식이긴 한데, 어쨌든,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기함수의 형태로 어떤 코드를 짤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 빠져나갈 거냐? 예. 언제 빠져나갈 거냐에 대한 조건을 줘야 돼요. 그렇지? 빠져나갈 근형이 없으면 무한히 도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니까 얘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빠져나갈 구멍이 뭐냐? 군형이 뭐냐? 그런 군형을 하나 만들어줘요. 조건문이든 뭐든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한히 돌지 않도록. 자, 팩토리얼 기준에서 우리 일단 봅시다. 우리 아까 그 팩토리얼 저걸 봤죠?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니까, 팩토리얼 생겨먹은 게 뭐였어요? 닫아버렸네. 이게 아닌데? 그지? A에서 D로 가야지. 그죠? 팩토리얼 한번 봅시다. 식을 봅시다. 결국은, 표준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n이 어떤 수가 들어오든, 뚱뚱뚱뚱뚱뚱 뒤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4 팩토리얼을 찍으려면 4 찍으려면 여기 4까지 해야 되는데 그죠? 또 3 팩토리얼 해야 되면 여기까지 해야 돼. 2 팩토리얼 하면 여기까지 해야 돼. 1 팩토리얼 하면 여기까지. 결국은 어떤 수가 들어오든 마지막 종착역 어디예요? 1이 들어올 때요. 1. 그죠? 1은 그냥 1만 보내주면 돼. 더 이상 곱할 게 없어요. 내가 2에서 2 빼기 1 팩토리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 기준에서 봤을 때는 팩토리얼을 예시를 들었을 때 이런 반복, 이런 순환 형태의 리커시브 펑션을 예를 들을 때 팩토리얼을 예시로 들었을 때는 팩토리얼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1입니다. 1. 1이 들어왔을 때예요. 1이 들어왔을 때 뭐 해주면 된다? 1을 반환해주면 돼요. 그러면 코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코드에서 그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이 들어왔을 때가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만약에 n이 2라면 뭘 해야 된다? 1을 반환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자기를 호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팩토리얼을 만약에 내가 10을 넣었잖아, 그죠? 10이라는 거 너무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뭐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n은 지금 4예요, 그죠? 그래서 4가 불려요. 4 들어가. 팩토리얼 4 해서 넘어가요. 자, 팩토리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쫙 가요. 인티저 n은 뭐다? 지금 4를 받았죠, 그죠? 4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4가 내려왔어요. 4가 1과 같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else로 가서 다시 팩토리얼 이번에 팩토리얼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1을 빼요, 그죠? 4였으니까 3이에요. 3 딱 와요. 그러면 여기 3이 들어가죠? 3 내려왔어요. 맞아요? 아니죠? 다시 와요. 3 빼기 1 2죠? 2 다시 와요. 이렇게 딱 불러요. 여기 2가 들어왔어요. 같아요? 아니죠? 다시 내려와요. 2죠? 2 빼기 1은 뭐예요? 1이죠? 왔어요. 이제 1 넘어왔어요. 어때요? n이 지금 1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1을 반환해요. 그러면은 얘를 부른 애가 아까 직접 부른 애가 얘를 부른 애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n이 2였을 때의 애였어요. 그죠? 그러면 리턴 1을 반환해줘요. 그럼 얘가 2였을 때 n이 2였을 때의 리턴 값은 뭐예요? 1이에요. 1. 1이죠? 1이 반환됐어. 그럼 1이 또 반환돼서 누구한테 갔었어요? 누구한테?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다, 야. 뭔가 곱하기를 했었어야 되네. 나 식이 잘못됐네, 식이. 식이 잘못됐네. 여하튼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n이 3일 때 불어내도 반환이 되고
n이 4였을 때 불어내도 반환이 돼. 이거 설명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이게 칠판 좀 써가면서 이해하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도 한번 살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 메모리 두룩두룩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이 3일 때 이 함수가 그죠? 팩토리얼 함수가 생기고 4일 때 n이 4일 때부터 3일 때, 2일 때, 1일 때가 쭈르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짜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봅시다. 탈출 조건이 존재하는 제기함수의 예. 그죠? 우리가 만들어줬죠, 그죠? 그렇게. 아까 이거 리커시블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똑같이. 3이 들어왔어요. 3이 0보다 작은가? 맞죠? 아니, 3이 0보다 작은 거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찍고, 어때요? 3에서 1을 빼서, 이렇게 갑니다. 호출하죠? 그죠? 그러니까 2가 또 왔어요. 또 아니니까 또 2에서 1을 빼서 또 불러요. 1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아니죠? 1에서 빼서 0으로 왔어요. 0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이제 반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리턴. 그럼 이거 끝나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보이드니까 아무것도 안 갑니다. 하지만 끝나요. 해당 이 루프가, 자기를 불러 제낀 이 루프가 끝나요. 그래서 얘는 얘한테 반환합니다. 그럼 얘 값이 됐죠? 얘 값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반환이 됐죠? 그리고 얘가 반환이 됐으니까 어때요? 얘도 끝났죠? 그러면 얘도 끝났으니까 얘도 얘를 불렀던 얘한테 반환을 해요. 그럼 얘도 끝났죠? 얘도 끝났으니까 얘를 누가 불렀어요? 얘가 불렀죠? 그럼 또 반환을 해요. 얘도 끝났죠? 얘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안 끝났죠? 얘가 끝나기 전에 얘를 불렀죠? 얘가 끝나기 전에 또 얘를 불렀죠? 얘가 끝나기 전에 또 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상에서는 얘가 4개나 생겨요. 메모리상에서는.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질 때는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게 디자인 사례가 지금 이제 팩토리얼이 나오죠. 이게 가장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팩토리 나옵니다. 팩토리 수학자 우리 아까 봤죠. 우리 일반식을 봤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n 곱하기 이게 내가 이걸 빼먹었네. 그죠? 예. n 곱하기 이걸 빼먹었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환을 할 때 얘가 불렀던 얘가 끝나고 하면서 그죠? 마지막에 얘가 1일 때 2일 때 불렀던 애가 1일 때 끝나고 그죠? 그러면 1이 되고 얘가 2죠. 2 곱하기 1 되고 그럼 얘가 반환이 되면 3일 때 불렀던 애가 되니까 3일 때 얘가 n이 3일 때 애가 반환했던 2가 또 오고 2 곱하기 3 6이죠. 그죠? 그러면 4가 불렀을 때의 반환값은 6인 거죠. 그럼 4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의 팩토리얼은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실행해보면 2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디버깅 해보면 안에 부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려웠긴 해요. 이게 좀 개념적으로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 대충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런 리컬시브라고 그러고 이런 걸 제기 함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출 조건이 없다면 이거 무한히 돌게 돼요. 정말로. 계속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아까 같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 이런 조건이 없애버리면 얘는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지 않게 되는 거죠.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자기한테 할당되면 꽉 찰 때까지. 이 팩토리얼 함수를 마구잡이로 복사를 해제끼는 거예요.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하여튼 요런 게 리컬시브, 제기 함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죠? 이게 좋은 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팩토리얼이라는 게 그죠? 그 증가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exponentially increasing 한다고 하죠.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지수승보다 더 빨리 증가합니다. 얘는 그죠? 요런 애가 있다는 거. 요런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기함수. 자, 여기까지가 9장까지였어요.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까지의 범위여야 해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요. 여기까지를 중간고사 범위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공부까지 할 때는 여기까지 함수 개념하고 이제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잡아놓으면 예습을 실습을 하면 양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제가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갈 건데, 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예제를 보여주면서 제가 몽키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디버깅 모드를 한 번씩 이렇게 켜서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거지. 뭐 우리 한번 얘가 많이 얼마나 만드냐 보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를 딱 브레이크를 걸고, 그죠? 제가 뭐였죠? 디버그 딱 가서 디버깅 모드 이렇게 딱 켰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딱 프로그램 시행을 딱 멈춰서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보고 싶으면 또 막 여기 디버그에 보면 윈도우즈에 보면 메모리 창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메모리 창을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한행 F10번이 한행 가는 거거든, 그죠? 여기 틀렸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불러요, 그죠? 다시 또 부르면 또 와요, 그죠? 여기 보면 콜 스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불러 제낀 게 얼마나 쌓이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이죠, 그죠? 네. 막 쌓여, 그죠? 우리가 n이 4기 때문에 얘가 몇 번 불리겠어요, 벡터리 총, 그죠? 4일 때 한번 불리고 3일 때 한번 불리고 2일 때 한번 불리고 1일 때는 어때? 1일 때는 더 부르지 않고 얘가 리턴을 하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n이 얼마니? 지금 n이 2죠. 그러면 1이 될 때까지 얘 지금 한 번 더 불리겠죠? 1일 때 끝났네. 1일 때 끝났네, 그죠? 1일 때 끝나서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출 조건이 없으면 이게 쫙 쌓이다 끝난단 말이야. 메모리 꽉 찰 때까지. 하여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제 메모리, 그 광활한 메모리예요. 뭐 어떤 이름이 붙여지고 어떤 값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대충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예, 그런 거 개념이 이제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개념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도 질문하기 전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 예제를 프로그램으로 꼭 쳐봐야 돼요. 꼭 쳐보고, 프로그램 쳐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일단 쳐봐. 한 3번, 4번 해봤는데 그래도 이해 안 돼. 그러면 그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과제 여러분 빨리 잘 해주고, 과제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뭔가 좀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잘 안 흘러가는데, 여러분 하여튼 양심껏 과제를 수행을 해보고, 그래서 과제를 제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요 수업은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